1년 내내 다사다난했던 자유한국당의 연말 분위기 어떨까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등장과 함께 내부 리모델링의 가속도가 좀 붙고 있는 모양새인데 취임 첫 주에 그 비대위의 물갈이 명단 발표됐죠? 예. 현역 의원 112명 중에서 21명에 대해서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거나 또는 향후 공모에서 배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포함된 그 21명을 보게 되면 친박계 최경환 등 12명, 그리고 비박계가 김무성 등 9명에 이제 고르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나름대로 큰 폭의 교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 스스로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분들이 있고 또 지금 검찰에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거나 이런 분들 합치게 되면 남는 한 6명이거든요. 그래서 소문난 잔치에 좀 먹을 거 없다고 좀 그런 꼴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봤을 때는 사실상의 인적 쇄신은 없다고 봐야 된다. 예,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신 걸로 제가 그 기사를 봤는데요. 예. 저는 높이 평가했어요. 예. 그리고 김병진 위원장이 잘했다. 라고 했는데 현역 의원을 임기가 1년 반이나 남아있는데 절대 지금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도로 돌아올 것이다. 그 얘기를 갖다 붙였어요. 돌아올 것이다. 중요한 건 뒷부분에 그렇지. 액센트가 있는데 언론에서는 앞부분을 그 도로 돌아올 것이다를 사탕을 벌써 너무 일찍 던졌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한국당이에요. 예. 한국당은 지금 도로 박근혜 당이 된 거예요. 그렇죠. 내년 2월 한국당 전당대회가 있는데 당 대표가 되는 사람이 공천권 행사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선은 당 대표가 되려면은 그 21명의 의원들이 가장 많은 표를 가지고 있는데 던져야죠. 살려준다. 그리고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의 현역 의원들을 잘 데리고 가야 돼. 그러니까 사탕을 줄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탕이라는 거는 이제 구제 가능성. 그렇죠. 원내대표가 열어놓겠다 말한 부분이죠. 사실상 더 이번에 이제 첨가가 된 건 6명인데 그나마도 이분들 구제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 봐가지고 구제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사실 말짱 도루묵이 된 거나 다름없는 거죠. 아니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이학재 의원은 박근혜 비서실장했고 탈당했고 바른미래당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정리한 후에 왜 의인으로 또 받아들여요? 그렇죠. 네. 이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 도로 되는데 저는 그래도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업거래에 대해서는 국민이 용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대정신에 따라갈 거다 했는데 저도 틀리더라고요. 역시 박근혜 힘이 있어. 그러니까 도로 박근혜 당 된 거지. 나경원 원내대표는 서운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하면 다음 공천 기회 드릴 수 있다라고 수습을 했는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뒤집기 같은 거 없다 이렇게 이제 반발을 바로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비대위와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데 수습 작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게 제대로 속된 말로 장사가 되려면 원래 시끄러워야 돼요. 이게 딱 벌어진 다음에 뭐 탈당한다 그리고 막 내친다 그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김 빠진 맥주처럼 돼버렸는데 원래 지금 그 21명보다 한 10명 정도를 더 이제 그 탈락 명단에다 올려놨었는데 제일 1차적 고려가 불편한 진실이지만 혹시 숫자가 너무 늘어나서 이 사람들이 교섭단체를 만들 정도의 상황이 되면 그거는 통제가 안 된다. 만약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 30몇 명 잘랐다. 그러면 그 사람들 뛰어나가서 친박당 만들어지면 그럼 정치 지형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자충수가 돼버린 거예요. 모처럼 결단을 이래서 했는데 이렇게 김 빠진 맥주처럼 돼버린 거는 우리 정치 발전에서도 조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경원 우리 특히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중도의 도움도 받았지만 친박 쪽 도움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걸 다독거릴 수밖에 또 없는 현실적인 한계. 이게 이제 다 어우러져서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죠. 교착 상황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러면 소위 이 물갈이의 대상에 오른 사람들이 공천 배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다른 문제라고 다른 봐요. 문제인가요? 전혀 다른 문제.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누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게 아니다라고 공언을 했잖아요. 의정활동 열심히 하면 다시 기회가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친박 의원들의 뭐 지지가 때문에 압도적으로 이번에 당선이 됐잖아요.
친박계 의원들은 당연히 그 밥값 청구를 할 거고요. 또 나경원 의원은 내가 밥값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그 가능성을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열어놓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그런 일 없다 하니까 두 분 사이에서도 적절하게 좀 말씀이 계셨던 듯한 느낌이 들고 결론은 총선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죠. 공천을 안 준다라는 발표가 아니거든요, 이게. 쇄신 대상이지. 그래서 공천에서 배제된다라는 도장이 찍혀지기 전까지는 다 이거는 부도수표라고. 그러니까 우리 박혜진 앵커가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엇박자가 나왔다. 네. 그런데 그건 엇박자가 아니고요. 짜고 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역할 분담.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고 이미 다 합의가 된 아유, 저 순수한 이야기라는 우리 거죠. 박혜진 아나운서 이렇게. 영혼을 정치색으로 물들이고 계시고 오염시키고 계시고. 보수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바로 새 식구를 맞았습니다. 이학재 의원. 우리 장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별로 이렇게 놀라운 소식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학재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때도 자기 지역 구민들한테 난 돌아갈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다녔다. 그래서 그 인천에 있는 이제 우리 바른미래당의 지역위원장들이 부글부글 끓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굉장히 비판이 많았는데 이제 당내에서 뭐 그런 얘기들을 뭐 이렇게 소리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제를 하고 있었지만 이분이 이렇게 뭐 저쪽으로 돌아간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놀라운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보위원장 직을 가지고 갔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 도의상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바른미래당한테 주석의 상임위원장 자리가 배분이 됐는데 정보위원장 자리를 놓고는 이혜훈 의원이랑 경합을 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미 이제 본인은 마음이 떠나서 콩밭에 가 있었는데도 정보위원장 출마를 해서 자리를 차지한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심하게 말하면 그때부터 능력과 의사도 없이, 의사와 의지가 없이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바른미래당 몫으로. 뭐 사람 속인 거죠, 정치적으로. 사기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국당에서 사실은 이번에 이제 그 배제한 명분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사람들. 그다음 두 번째가 당의 분열에 책임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놓고서 가장 이분이 또 사실 보면 가장 뭐 그 박근혜 대표의 그 비서 뭐 거의 그런 식으로 친박 중에 핵심 역할을 했다 하니까 상당히 저쪽 입장에서 보면 사실 배신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또 모시고 그래서 도대체 저쪽의 기준이 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게 한국당이라니까. 정계 개편의 불씨는 나는 손학규 대표가 제공할 것이다. 그건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네. 그것은 친박근혜당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 볼펜만 어느 지역 특정 지역에 꼽으면 당선되게 돼 있어요. 그 존재 자체가 정치예요. 그런데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되면은 저는 박정희, 박근혜 이 향수 세력들이 전국에 많습니다. 호남도 5% 이상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가 되면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박근혜 당이 상당히 많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된다. 이렇게 되면은 바른미래당은 친박을 찾아가는 이학재 의원도 있을 거고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비박으로 가는 사람이 있게 돼요. 그랬을 때 손학규 대표는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당을 정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학재 정보위원장이 가니까 손학규 대표가 이부 자리는 놓고 가라. 중이 절 싫으면 떠나라.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 맞는 말이다. 그러면은 이미 떠난 중 3사람도 4사람도 좀 벌려주라. 그랬더니 말칵 발언을 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손학규입니다. 이번에 보세요. 제가 단식하길래 손학규 정치 진짜 이번에 금메달 딴다. 김정은 위원장만 답방을 안 하면 문제가 없는 거야. 손학규 징크스가 깨지는 거야. 아무튼 5당 원내대표 합의문을 보면요. 안 지키게 써 있어요.
노력한다? 뭐? 검토한다. 검토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걸 보고 풀었단 말이야. 풀어놓고 지금 와서 안 되니까 다시 비장한 각오를 하겠다는데 이제는 약효 없으니까 손 대표 단식 하지 마. 저도 개인적으로는 단식 그 푸실 때 어떤 상황을 이렇게 봉합하고 모면하기 위한 그 자유한국당의 의중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너무 일찍 푸시는 것 같다. 속으로 저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합의를 했고 그걸 믿었는데 그 믿은 사람이 바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바보라고 약속을 안 지킨 사람들이 문제죠 지금. 아, 그러니까 거기 장 변호사. 네. 국회의 합의는 안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치 혐오를 불러오시는 아니 말씀이세요. 어떻게 됐든 현실이니까 국회는 싸우는 곳이지 일하는 게 아니다. 싸우면은요 공론화가 되는 거예요.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은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국민 정서를 잘 알기 때문에 그리 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 1월 달에 안 된다는 거지 손학규 대표가 지금부터 내가 다시 투쟁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타협을 잘 해서 2월, 3월 달이라도 국민 여론을 등에 업으면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지 어떻게 제가 손학규 잠시만요. 대표를 예. 공격할 처지는 아닙니다. 저는 그 아까 우리 장재영 변호사 말씀 중에 세상에 이번 합의문을 믿고 단식을 풀었다는 것은 저는 손학규 대표님의 그동안의 과거의 그 정치적 경륜에 비춰볼 때 잘못 해독한 게 아니고 단식할 생각에 처음부터 야무지지 않았던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속인 사람들이 나쁘지 어떻게 속아 남은 사람한테 나쁘다 가나. 왜냐하면 그 내용이 합의문 이거예요.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한다예요. 세상의 국회 합의문 중에 가장 느슨한 형태의 합의문입니다. 제가 경험한 숱한 국회 합의문 중에 완전한 확약에 가까운 합의문도 안 지켜지는데 검토와 추진이라는 두 단어가 들어간 이 합의문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풀으셨길래 이상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보다 더 저는 손학규 대표님한테 아픈 부분은 이학재 위원장의 탈당이라고 봐요. 근데 바른미래당의 상임위원장직 몇 석 안 돼요? 2석인가? 네, 2석. 근데 그중에 한 번 50%가 지금 탈당을 해서 거대 제1야당으로 넘어갔어요. 이거는 정계 개편의 서막이거든요. 한국당에서는 정보위원장직을 유지하는 쪽으로 당론을 모았다고 하죠.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내려놓지 않는 게 국회 관행이다. 이러면서 조금 비호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간의 관행을 따라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정치적인 도의를 지켜야 되는 건가요? 1998년 이후로 상임위원장직을 갖고 있으면서 탈당한 사례가 21건. 예. 있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진영 의원님이 참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선됐잖아요. 네, 도의적인 분이죠. 그러니까 안 내놓고 간 사람 진영 의원님 같은 분이 3분 계셨어요. 원래 이제 상임위원장직은 뭐 우리 박지원 대표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교섭단체를 정확히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이 배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의 역량과도 관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예, 선수와 교섭단체인데 그 교섭단체의 몫으로 간 상임위원장직이니까 교섭단체를 이탈하는 순간 전제가 깨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놓는 게 맞는데 다 안 내놨고 한 3분 정도가 내놨더라고요. 그동안. 그런데 되게 그렇게 가서 성공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지금 현재 정치권들이 그런 관행이 중시한 게 아니라 이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니까 저 같으면은 내놓고 나가겠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정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도의상 당연히 어긋나는 일이고 자유한국당에서도 그 상임위원장을 갖고 오는 거를 엄호하는 그거는 결코 지지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역시 도로 한국당이구나 하는 그 이미지를 주기 쉬우니까. 도로 박근혜당. 예. 뭐 저는 이제 도로 박근혜당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거는 오히려 당내에서도 그거는 우리 깨끗하게 그 무슨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거 아니에요. 관행이라고 해서 구태를 용납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관 수석이 계속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해요.